네, 이번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2천억 원을 들여서 재단을 또 하나 만든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또 하나의 미르 같은 재단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자. 네.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만 건설사들이 돈을 낸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건설협회가 이제 건설사들에게 그 2천억 원대의 우리가 재단을 만들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돈을 내라. 각각 뭐 150억 정도 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전달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공문이 지금 보는 것처럼 공문이 한 장 왔는데요. 자, 어떤 얘기입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2천억 원대의 그 기금을 모은 재단 이제 출연을 이제 도촉한 내용입니다. 네. 지난해 8월에 대형 건설사 8곳에 이제 대한건설협회가 보낸 공문이었고요. 네. 그 내용이 이제 광복절 특별 사면을 통해서 네. 건설업계 이제 행정제재 처분을 사면해줄 테니 네. 2천억 원대 사회공헌재단에 출연을 해라라고 이제 보낸 공문입니다. 실제로 그 대형 건설사 8곳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이제 사면을 받게 됐고요. 네. 그런데 이 사면을 이제 하는 곳들이 특별 사면의 경우에 이제 민정수석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민정수석실의 관리와 더불어서 이제 미르재단 그리고 네. 제3의 미르재단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재단 출연하는데 돈 빨리 내라고 독촉까지 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8월에 앞서서 이제 한 달 전이죠. 네. 지난 7월인데 그때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대형 건설사 CEO들을 상대로 이제 서울의 한 호텔에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 출연을 이제 독촉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건설업계에 있는 한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국토교통부 과장이 뭐 하루 전날 전화를 걸어서 오전 7시 30분에 간담회를 할 거니까 대표이사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다라고 이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자, 건설협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쎄요, 이제 국토장관부가 보냈는데 건설사들이 좀 더 많이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그 미르재단과 그 K스포츠재단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지금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그 대한건설협회가 관련되어 있는 이 사회공헌재단의 경우에는 이 국토교통부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재단을 그 일반 민간 기업들로부터 출연을 할 때는 그 재단 설립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국회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 국회의 승인 없이 재단을 만들게 되면 네. 민간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는지 또는 타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나중에 사후에라도 확인하거나 이 감시와 견제가 굉장히 그 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민간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준조세 성격으로 자꾸 뭔가를 이 정부가 내라고 한다라고 이제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조세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네. 법으로 정해진 세금 외에 다른 돈을 거둘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다른 것을 거두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률과 어떤 이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걷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르재단이고 스포츠 K재단이었는데 또다시 국토교통부가 이런 재단을 만들었다라면 이건 역시도 이 명명백백하게 그 과정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재단이나 펀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K스포츠 재단도 그렇고요. 미르 재단도 그렇고 지금 말한 건설사들의 돈의 뭉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생각해 보니까 청년 일자리 펀드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그 장소에 가면서 관심을 많이 보였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시작이 됐고요. 올해 네. 1월 달에 청년희망재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면서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모인 돈이 뭐 1,000억이 지금 넘어가는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대통령이 한 번에 처음 2천만 원을 내고 자기 월급의 20%를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청년희망재단에 계속해서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네. 이건희 회장만 해도 200억을 냈고요. 네. 정몽구 회장 150억, 네. 구본모 LG그룹 회장 70억,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50억을 냈는데요. 네.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현찰을 바로 낸 게 아니라요. 네.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이 50억은 뭐 큰 돈입니다만 네. 재벌을 위치해서 볼 때 과연 돈이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야 할 만큼 네. 좀 뭔가 급하게 사정이 아주 급박하지 않았느냐 이런 정황으로 볼 수도 있어서 재단의 모금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게 미르나 그 스포츠 재단 이런 데서는 이제 법인이
회사 돈을 내는 거였고요. 이건 직접 그 기업의 총수들이 개인 돈을 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자기 월급에서 2천만 원에 또 매달 20%씩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해서 이것만큼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행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애초에 설립 과정이 불투명했고 도대체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나라에서 그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별도로 이런 민간에도 돈을 걷어서 도대체 뭘 할 거냐라는 지적은 이 설립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이렇게 지적의 말이 현실화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안타깝게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쓰이고 있는지 알 길도 없을 뿐더러 구체적인 사업을 제대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만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쓰였다라는 내용은 제대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과 중복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하는 사업에 청년희망재단이 그저 격가지로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그런 실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이제 검찰 수사 임박했습니다만 지명한 변호인이 직접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내놨는데요. 글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하나씩 점검하겠습니다.